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오행화를 십성으로 식상이라 하지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즉 식상은 나의 의식주를 나타내는 나의 활동, 또 나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큰 인기를 얻는다든가 예체능적으로 끼를 발휘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평생 자신의 직업과 일을 좋아해서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요식업이나 스포츠 분야, 군인, 경찰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영상은 오행화가 많거나 없는 사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 화가 많으면 변화나 변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끼나 예술, 다혈질, 언변가 등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일을 택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식상은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고 남자에게는 주위의 친척들이 될 수 있지요. 사주에 화가 많으면 자식 교육도 공부보다는 취미나 특기를 찾아 교육시킵니다. 자녀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자식이 예체능 쪽으로 성공하게 되면 자식 덕을 톡톡히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선수를 보더라도 부모가 매니저 겸 코치로 자녀와 평생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흔히 딸바보, 아들바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주에 화가 많다는 것은 직업 변동이 많으면서 다양한 직업군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화의 특성상 솔직담백하고 아부나 권모술수를 쓰지 않는 순수함이 그 이유인지는 몰라도 경쟁이나 승부에 집착하지 않죠. 고서에서는 식상이 많으면 변덕이 심하고 여자는 남편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무당이나 백정 등 천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화가 많은 사람을 귀격으로 보지 않았고, 또 식상이 인성의 공격을 받아 화기운이 잘 조화가 되면 큰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말년까지도 자유로운 직업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일복이 많아서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복 역시도 많다고 볼 수 있고, 깨끗하고 솔직한 성격 때문에 남의 일에도 참견을 잘하지요. 지적을 잘하는 것도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식 복이 있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로 인해 말년까지도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에 화가 없으면 무자식 상팔자 사주일까요? 화는 식상인데요. 식신은 연탄불이고 상관은 업소용 가스불이라 할 수 있죠. 식신과 상관은 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기운, 의식주의 모든 활동, 직업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관도 직업으로 보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관의 직업은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직업이고, 식상의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기술이 나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시험을 본다면 관광공사, 항공사 등에 취업해서 금의 직업을 갖는 것이고, 여행사를 차린다면 식상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상이란 나의 말이나 표정, 생각, 패션, 자식, 직업, 취미,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는 맛집 탐방가이면서 운동이나 성명하복, 예의, 기부, 봉사 등을 나타내죠. 무엇이든 비교 분석하고 시비 참견, 고집불통, 잔소리나 비평도 잘합니다. 고서에서는 식상은 나를 극하는 금을 공격해서 사주를 조화롭게 하고 인성의 공격을 받아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매우 어려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고위 공무원에 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화는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봅니다. 여자의 식상은 본인의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요. 명리학에서 화가 없다는 말은 자식이 없다고도 풀이할 수 있는데요. 현대에서의 식상은 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식상이 자식을 의미하기는 해도 자식 같은 반려동물 등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자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화가 없으면 말을 심하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부부간의 심한 말로 인해 서로 상처를 낼 수도 있는데요.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정이 어둡고 말이 무뚝뚝할 겁니다. 하지만 뒤끝은 없는데요. 한 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손잡고 가지요. 현대사회에서는 화가 부족해도 전문직 종사자, 비평가, 정치인, 방송인 등 본인이 소신 발언으로 인해 큰 인기를 얻거나 지자체장에 당선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가 없어도 오행의 다른 작용으로 인해 얼마든지 식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화가 없으면 자식이 없다는 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명조는 5월에 태어난 신밀주 남명으로 조후가 시급한 사주이죠. 그런데 연간 시간의 임계수가 있긴 하지만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지지의 사오미 방합에 오술 반합이 있지요. 재성이라곤 미중을목이 있을 뿐인데요. 미토는 재고이므로 배우자 운이 약하거나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미중의 을목은 나에게는 편재이고 사중 경금과 암합하고 있는 것도 나에게는 불리하지요. 월간의 병화를 따라가는 직업으로 전기, 전자, IT, 방송 등의 인연이 있으며 해외와 인연이 있으므로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술토 미토가 있는데요. 방합과 반합을 이룬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 역할을 할 수 없지요. 물론 운에서는 어느 토라도 써먹을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게 흠입니다. 간단히 보면 연지의 술토는 인호술과 신유술 운동을 하는 토이고 때로는 본연의 토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나온 대운이 신유로 흘러온 것으로 보아 본인의 토 역할보다는 비겁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놀았을 확률이 높고 일찍이 비겁은 운동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창 시절에 학문의 길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통 학문보다는 어학이나 자격증 이런 부분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분석할 때 진술충미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론은 형충회합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형충을 했을 때 변화하는 현상들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술토를 형충하게 되면 항상 진로 변화를 겪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